자, 이 시간에는 글쓰기의 자세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글을 써야 할까요? 저도 오랫동안 글을 쓰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글 쓰는 사람의 자세는요, 자, 학자의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1차 자료든 2차 자료든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이미 글을 써 놓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인지도가 있는 이런 사람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그들이 교수의 신분인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사학위 소유자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 옳다. 교수의 의견이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 맞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글을 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글을 비평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글 쓰는 사람의 주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이끌어내기까지 그러한 도출 과정, 그런 논리적 근거, 이것이 만약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강의를 듣는 분이 학위 논문을 쓰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지도교수 혹은 여러분이 2차 자료나 이런 데에서 참조할 많은 책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면서 좀 이러한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본문을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혹은 하나의 주제를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나보다 심도 있게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되고요. 그 연구 서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단순히 그러한 자세만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독일에서 논문을 쓸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 이 본문에 대해서 너만큼 집중해서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의 논리를 충분히 펼쳐나가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보다 그 본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많은 책을 보아야 할 그러한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학위 논문을 쓰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극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떤 이미 전제되어 있는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신학을 하든 혹은 조지신학을 하든 교회사를 하든 네, 성경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신학을 하면은요, 그것은 성경신학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신학을 조직신학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조직신학을 하신다? 그러면은 조직신학은 조직신학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조직신학 글을 성경신학자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제되어 있는 상태를 제거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시는 것,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글쓰기 자세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글 쓰는 사람의 글쓰기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글의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글을 쓰는 목적을 모른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금 학문적인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글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코 좋은 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학위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체를 나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정으로 해서 이러한 결론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하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학위 논문을 쓰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법론이라고 하면은요, 때로는 본문 비평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문학 비평이 될 수도 있고, 양식 비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수사학 비평이 된다거나, 내러티브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학위 논문을 쓸 때 거기 있는 방법론이 전부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본문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것을 본문 비평의 관점에서 써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결론이 나왔을 때, 나는 본문 비평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학위 논문으로 제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 비평의 관점이 예를 들어서 수사학 비평에서는 맞지 않는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글 쓰는 목적은요,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체를 나열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위 논문은 사실 자체를 나열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결론이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을 우리는 학위 논문으로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모든 사실을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그것이 우리 학위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서요, 그것이 좋은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문은 목적이 있는 그러한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이 쓰는 글 중에 굉장히 잘못된 글쓰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A는 뭐라고 말했다, B는 뭐라고 말했다, C는 뭐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뭐뭐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글쓰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인의 잘못된 글쓰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인의 잘못된 글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저희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러한 패턴의 글쓰기가 많이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러한 글쓰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이것은요, 권위에 의존해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학자, B라고 하는 학자, C라고 하는 학자, 여러 학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요,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논리적인 과정,
그리고 자기만의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학자들의 이름을 의존해서 지금 쓰고 있는, 이것은 결코 옳은 글쓰기 방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에는 저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여러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하니까요. 정말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사람의 글, B라고 하는 사람의 글, C라고 하는 사람의 글, 이것을 때로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런 거기에 가치 판단 없이 혹은 비평 없이 집어넣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올바른 글쓰기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자, 또 하나, 글쓰기의 목적은요. 글쓰기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글쓰기의 목적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글을 쓰는 학위 논문이라고 하면 학위 논문의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1차 자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2차 자료도 필요합니다. 자, 1차 자료, 2차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아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자료는 무엇이고 2차 자료는 무엇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자료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자료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아서는 안 됩니다. 1차 자료를 가장 먼저 분석한 후에 그 다음에 2차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2차 자료를 비교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차 자료만 가지고 내가 연구해서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자기만의 세상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글, 다른 사람이 아주 비슷한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그 2차 자료,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를 내가 살펴봄으로써 나만의 시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비평을 할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을 비평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비평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본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글 쓰는 어떤 논지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와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작업이 됩니다.